저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십자화과 채소도 생으로 먹으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럼요. 브로콜리 있잖아요. 그 생으로 먹으면 굉장히 독해요. 저는 이제 이 아침에 제가 식사를 할 때 이제 옛날에는 떡을 먹었어요. 탄수화물이잖아요. 그 덕에 지금 아직도 제가 배가 나와가지고 줄어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단을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달걀을 하루에 2개씩 먹어요. 아침마다. 프라이 안 하고 그냥 삶아서 먹어요. 그리고 채소를 꼭 먹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케토제닉을 해서 이 캐니버로 넘어가면 그런 걸 전혀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장내세균에 나빠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케토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처음에는 그냥 땅속에서 나오는 채소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고구마니 감자 이런 거 다 땅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식물성을 안 드시려고 그래서 그러면은 당연히 좋은데 그러면은 장내세균은 망하는 거야. 장내세균한테 먹이를 줘야지. 걔네 다 붕괴 죽이면 어떡해. 그걸 먹어라 해가지고 요새는 이제 그 탄수화물은 안 드세요. 저희들은 스파게티 먹을 때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샐러드 시켜서 드시는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그 양념 같은 것도 전혀 넣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풀만 갖다 먹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그 채소나 과일을 먹는 방법을 잘 개발을 했어요. 어떤 걸 먹어도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그걸 따라내야 돼요. 거기서 그냥 용감하게 생콩을 먹는다던가, 그 다음에 브로콜리를 생으로 드셔보세요. 굉장히 먹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몸이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토마토도 파란 토마토 드셔보세요. 힘들어요. 감자도 조금 덜 익은 감자 생으로 드셔보세요. 못 먹어요. 익혀서 먹으면 드실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물은 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독성 물질을 만들어요.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으로 먹으면 그걸 그대로 먹는 거예요. 익혀서 먹으면 그런 걸 완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조리법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용감하게 혼자서 그냥 너무 의욕이 넘치면 안 됩니다. 채소 드실 때. 그 책에서 고추 같은 채소도 좀 안 좋다고 했는데 한국인으로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왜 그런 건지. 네. 고추에 이제 그 캡사이신이라는 게 있어요. 캡사이신이. 그것 때문에 이제 매운 거죠. 그래서 캡사이신을 이제 약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특히 이제 저는 청양고추를 안 먹어요. 생으로는. 너무 매워서. 그걸 먹으면은 아주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게 바로 독이죠. 힘드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청양고추를 잘 먹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드실 수 있는 분은 괜찮다. 근데 맵지 않은 고추. 그런 것도 먹는데 그것도 먹고 나면은 뭔지 모르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모두 다 경험상 아실 거예요. 경험상. 그래서 자기 몸이 좀 이렇게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식을 위해서 우유 대신에 오트밀크나 아몬드 우유를 먹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곡물로 만든 우유는 좀 어떤가요? 저희 이제 그 부모님도 콩으로 만든 우유가 있어요. 대두우유라 그러던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드시는데 보니까 거기에 설탕을 잔뜩 넣어요. 시중에서 파는 건. 근데 그게 설탕이면 좋은데 설탕도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 액체 당분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장사들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버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맛을 기가 막히게 내요. 그 회사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비난하면 안 돼, 절대. 그렇지만 그게 이제 건강에는 나쁜 거죠. 옛날에는 콜라도 다 당을 많이 넣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슈가 프리가 나오잖아요. 무설탕, 콜라. 그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나오는 거예요. 오트밀은 아까도 이제 그 독일 사람이 이제 1902년도에 썼다 그랬잖아요. 당뇨병. 그러니까 이거는 당이 안 올라가는 음식이에요. 잘 안 올라가죠. 전혀 안 올라가는 건 아니고 잘 안 올라가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보면 단백질이나 칼슘이나 이런 건 적어요. 단백질이. 그리고 이제 아몬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견과류가 이게 단백질이 잘 흡수가 되는 것 같지만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나 칼슘 같은 게 적고 그렇지만 이제 또 오트밀은 그 쌀 같은 거니까 알레르기는 없어요. 근데 어떤 콩에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콩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먹어봐가지고 알레르기가 나오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그러자 그냥 소에서 나오는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그거 먹으면 굉장히 속이 부글부글하고 그다음에 설사가 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먹어보고 자기가 좀 안 좋으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안 드시는 게. 다른 거로 대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임산부가 채식을 할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제 딸도 이제 얼마 전에 애를 낳았어요. 몇 개월 안 됐는데 걔가 이제 임신했을 때 걔가 미국에 있는데 계속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요새 카톡이 잘 되잖아요. 공짜로. 옛날엔 돈이 많이 들었지만 카톡으로 이제 보면서 고기 먹어라.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된다. 왜냐? 고기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첫째, 우리 뇌에 한 5, 60%는 지방입니다. 5, 60%가 지방이에요. 뇌에. 근데 채소에는 식물성에는 원래 근본적으로 탄수화물이 저장하는 그 메커니즘이에요. 그 기전이잖아요. 영양분을. 근데 동물은 잉여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해요. 단백질로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으로 저장해요. 식물은 잉여 에너지를 탄수화물로 저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 뇌는 5, 60%가 지방이에요. 나머지가 단백질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방 중에서도 이 불포화 지방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EPA, DHA 같은 게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지방을 먹어줘야죠. 더더군다나 이제 애가 뱃속에 있을 때는 처음에 세포 하나에서부터 이제 팍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엄마 아버지한테 타고나요. 그죠? 그래서 유전자를 잘 타고났다 쳐봐, 얘가. 근데 얘가 자랐는데 천재가 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지방을 안 먹여줬어요. 그럼 머리가 잘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가 유전자는 좋은데 후생적으로 지방도 안 먹고 아미노산도 잘 못 먹고 그리고 약 뭐 반반이라고 쳐봐요. 그럼 그걸 잘 공급을 해줘야지 그게 할 거 아니겠어요. 애들도 못 먹이면 못 자라잖아요. 밖에서도. 뱃속에서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뱃속에서는 신경계가 자라는 게 훨씬,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1000일 정도, 약 3년간 정도는 머리가 다 이제 다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전자를 잘 타고났는데 이게 발육을 잘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전자는, 엄마 아버지 유전자는 좋은데 애는 엄마 아버지와 같이 똑똑한 사람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뱃속을 잘 못 먹여준 게 1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방이니까 우리가 지방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답은 뻔한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더 연구를 해보니까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미네랄도 있고 뭐 비타민 B가 어쩌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콜린이라는 그런 이제 지방도 있다 그러는데 그게 다 고기에 많단 말이에요. 고기에. 그리고 애가 이 뱃속에서 1년, 밖에서 2년 하면 3년 되잖아요. 그럼 3년이면 한 1000일 되잖아요. 그 동안에는 고기를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버드 그룹도 월터 윌렉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성인들한테 전부 다 풀만 먹으라고 식물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기를 먹으려면 치킨 같은 거, 화이트 미트 조금만 먹어라. 이걸 강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생후 2년까지는 고기를 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규정한 나라가 많아요. 고기를 먹여라. 그래서 제발 애를 뱃속에서부터 잘 먹여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꼭 고기를 드세요. 저는 제 딸한테 고기를 많이 먹으라 그랬어요. 식물성 기름이 케토 식단에서 되게 안 좋다고 나오는데 몸에 좋은 기름이랑 나쁜 기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네. 기름이 이제 식물성 기름이 아주 이 논란거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하버드 그룹에서는 식물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름은 먹어야 되겠잖아요. 식물성인데 식물 기름을 먹으라면 뭘 먹으라 해야 되겠어요? 식용유를 먹으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논리상으로.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식물성이 계속 일관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물성 기름을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식용유는 거부감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럼 뭘 먹으라 그랬어요? 동물성 기름을 먹으라 그랬죠. 고기를 먹어서. 그러면 이제 식물성 기름을 먹으라는 사람은 고기에는 아까 계속 얘기를 했지만 포화지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포화지방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식단 이런 걸 논의하는 TV 프로그램을 유심히 봐요. 전문가라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나 보니까 얼마 전에 MBC에서 나와가지고 기름을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들기름, 그다음에 올리브유. 그것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죠. 그 다음에 그 라드라고 돼지 기름, 그 다음에 콩기름, 또 무슨 기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순서를 정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연예인 같은 사람한테 순서를 정하라 하니까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영양사가 옛날하고 달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1등은 이제 들기름으로 쳤어요. 2등은 이제 올리브유로 쳤어요. 놀랍게도 3등을 돼지 기름을 쳤어요. 뭐 포도씨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보다 이걸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공부를 제대로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식용유는 첫째 이게 이제 오래된 게 아니에요. 식용유가 처음에는 면화유에서 나왔거든요. 면화씨유. 그게 이제 미국에서
노예가지고 면화를 많이 키웠잖아요. 씨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버리니까 아까우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름을 짜본 거예요. 그래 나와서 태우니까 잘 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식용유로 바꾼 거예요. 그게 크리스코라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식용유가 이제 탄생을 한 거예요. 그 면화유가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온갖 씨앗을 이제 짜가지고 기름을 만든 거죠. 근데 이 면화 씨유를 짤 때 그냥 눌러서만 짜면은 별로 안 나와요, 기름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화학적으로 짜는 거예요. 화합물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이 화학물들이 상당히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식용유를 반대하는 이 케토하는 사람들이 그 짜는 그 모습을 가서 본 거예요. 공장에 가서. 그랬더니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래가지고는 그걸 짜는 과정에서 나쁜 걸 먹게 되겠다 해가지고 반대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식용유 회사들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다가 보면은 망해요, 회사가.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짜가지고 지금은 그 용매, 유기용매를 써서 이제 빼는 건데 그 용매 같은 게 거의 잔여량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괜찮다. 그러니까 제품 자체를 만들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가지고 우리 건강에 나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산업 기술에서 다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믿어도 된다. 근데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식용유에는 오메가6가 많아요. 오메가6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이 파란 게 오메가3예요. 오메가3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제 비율이 약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4가 이상적으로 쳐요. 1대4보다 낮으면 더 좋죠. 근데 들기름은 거의 오메가3가 이 60%가 넘잖아요. 그죠? 맨 위에 있는 들기름은. 그 다음에 유채씨 기름도 뭐 괜찮아. 호두유, 고추기름, 콩기름 이렇게 좋은데 올리브유가 저는 이게 생각보다 올리브유가 오메가3가 적은 거예요. 이게 이 데이터가 잘못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데이터가 맞겠죠, 당연히. 근데 믿어야 되는데 올리브유가 오메가3가 상당히 적고 오메가6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올리브유도 이제 엑스트라 버진은 좀 다르겠죠. 또 다른 효과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항산화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올리브유는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로 알아요. 그렇지만 그 반면에 참기름 보세요. 참기름. 밑에 보시면 우리가 참기름은 비벼 먹고 그러는데 고소하니까 좋아하잖아요. 이건 오메가6가 완벽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참기름은 조금만 드시는 게 좋아요. 들기름은 좀 많이 드세요. 근데 문제는 언세츄럴 팻은 금방 잘 상해요. 특히 들기름은 잘 상해요. 잘 상하니까 관리를 이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사가지고 금방 먹어야 돼요. 물론 올리브유도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추출하는 동안에 이런 불순물 이걸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오메가3 양과 오메가6 양을 잘 관찰하자. 그래서 오메가3 양이 많은 기름을 먹자. 대표적인 게 들기름하고 올리브유하고 또 아보카도유도 보면은 이게 오메가3가 적어요. 아보카도유가. 근데 이제 그 가정주부서는 아보카도유도 뭐 좋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드시고 나머지 뭐 이렇게 콩기름 그다음에 뭐 이 참기름은 조금만 드시고 뭐 해바라기 씨, 포도씨 이런 게 가면 싸요. 그거 싸니까 그래 이제 전 부쳐 먹고 그럴 때 그걸 먹어요. 그런데 첫째 오메가3하고 오메가6 함량을 좀 참고를 하자. 드실 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세츄럴 팻은 팔미틱 같이 탄소에 전부 다 붙어 있는 거고 오메가3는 맨 끝에서 탄소 끝에서 세 번째 이제 더블 본드가 있는 거, 6는 이제 여섯 번째 붙어 있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오메가3는 이제 EPA하고 DHA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메가3는 EPA하고 DHA를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호두 같은데 오메가3가 이제 많다 그래서 견과류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EPA하고 DHA로 전환율이 5%가 안 돼요. 그냥 95%는 오메가3로 남아있고 너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EPA하고 DHA를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고기를 먹는 거예요. 고등어 이런 걸 먹으라고 하는데 제가 고등어를 그래서 이제 열심히 먹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겨울에 고등어를 한번 구워보세요. 집이 냄새가 엄청나요. 식당에 가서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돼지고기 같은 거 삶아서 드시고 그러면 거기도 있어요. 소고기에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냄새가 덜 나잖아요.
드시는 것도 좋은데, 근데 오메가6는 이제 아라키도닉 애시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거를 만들어내는데, 아라키도닉 애시드는 이제 이게 염증을, 근데 우리 몸에 염증이 있어야 돼요. 균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메가6도 필요해요. 오메가6가 있는 거. 근데 이 두 개가 이게 견과류에서 1% 5%밖에 안 바뀌지만 거기로 바뀌는 대사 경로하고 오메가6 포도씨유를 먹어가지고 아라키도닉에서 만드는 그 경로의 효소들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견과류를 먹고 포도씨유를 먹었다. 그럼 견과류 5%밖에 안 되는데 포도씨유를 먹었기 때문에 그 효소를 이쪽에 더 많이 써가지고 오메가3가 5%를 만들 게 0.5%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안 돼. 따로 드셔야 돼. 참기름 먹고 견과류 먹으면 꽝이에요. 그게 이제 이런 생학적인 기전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또 하나는 이 트랜스팻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프레드 쿠머로라는 사람이 1957년도에 밝혀냈는데 트랜스팻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른쪽 구조를 보면은 HH가 같은 방향으로 있죠. 이게 시스팻이에요.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트랜스팻은 여기 H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게 트랜스팻이에요. 이게 이중 구조가 어떤 때 생기냐면 튀김 만들 때. 오래 기름 쓰면. 근데 기름을 쓸 때 길거리에서 이제 튀김을 팔잖아요. 오징어 튀김도 팔고 뭐 이렇게 튀김을 팔 때 그분들이 기름을 계속 바꿔 쓰겠어요. 계속 똑같은 거 쓰죠. 그러면 이제 시스가 트랜스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런 기름은 좋겠어 나쁘죠? 당연히 나쁘죠. 트랜스가 많으니까. 트랜스는 이게 우리 몸에서 제거가 잘 안 돼요. 이게 동맥경 같은 게 이게 핵심 이게 요인이에요. 그래서 식물성 기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과자 같은 거 있죠. 빵도 있죠.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밖에서 먹는 음식물에 전부 다 식물성 기름을 집어넣어가지고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용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니까 옛날에는 식용유 지방이 언세츄럴 팻이 이제 알팔리오닉이 얼마나 있나 보니까 약 한 2, 3%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보니까 한 15%가 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우리가 그런 걸 먹잖아요. 빵 먹지, 과자 먹지, 라면 먹지, 뭐 슈퍼푸드라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이게 식용유로 만든 거예요. 슈퍼푸드가. 울트라 프로세스 푸드 전부 다 기름에다 넣어서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초가공 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요. 저도 이제 간혹 가도 과자도 먹고 라면도 먹어요. 그러면서 이게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가 들어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그걸 많이 먹는데 식용유 자체는 뭐 잘 만들었다 해도 회사에서 그걸 또 과자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막 열도 가고 여러 가지 처리가 되잖아요. 고기도 거기다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처리가 되고, 그래서 집에서 튀김할 때도 하루 쓰면 아까워도 버리고 다음에 또 써야 돼. 아무리 해도. 자, 이제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방은 우리 몸에 이제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불포화 지방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면 포화 지방은 이렇게 빽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화학적으로 반응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화 지방은 안전해요. 돼지고기 이제 그 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안전해요. 근데 불포화 지방이 이게 산화가 되는 거예요. 요게 불포화 지방 자리가. 그러면 불포화 지방 자리인데 근데 식용유는 불포화 그게 많아요. 불포화 지방이. 그러면 이게 우리 몸에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변화가 어떤 게 잘 되겠어요? 포화는 잘 안 되잖아요. 화학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불포화 지방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음식물을 먹다 보면 이제 활성산소가 저절로 생겨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방이 한번 망가지는데, 근데 지방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가 산화가 되면 저 하나만 딱 죽고 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옆에 또 시키고 또 시키고 그래서 연쇄적으로 불포화 지방을 갖다가 산화를 시켜요. 아주 극독극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가 나쁜 게 아니고 요새 보면 아까 레드미트 나오잖아요. 고기도 그냥 집에서 고기 자체를 사다가 좀 구워 먹거나 삶아 먹으면 훨씬 나아요. 이걸 갖다가 가공된 고기 있잖아요. 이렇게 프로세스 된 거. 그게 이제 비닐에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사다 먹는 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왜 고기를 연구한 사람들이 바로 그거를 갖다 제대로 구별을 못한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나쁘다. 이게 울트라 프로세스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이 식용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